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퇴근길 과학 감성 시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주 방송 안 했나요 우리? 쉬었습니다. 왜 쉬셨죠? 다른 거 했나요? 뭐 좀 이슈가 좀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한 주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쉬었는지 제가 몰랐네요.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큰 존재감이 아닌 왔나 봅니다. 네, 차근차근 또 늘려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회차에 랍스타는 영생한다. 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서에 해야겠다. 랍스타 얘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바다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랍스타. 일단 이론적인 수명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사고사나 뭐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고 뭐 그렇겠죠, 그야 당연히. 예, 좀 종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거북이가 일단 더 오래 살더라고요. 야, 근데 영생이란 말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비밀을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진시황이 그렇게 원했다는 영생.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 주 핫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돈을 벌어보긴 많이 벌어봤는데 써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우주 관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주여행. 예. 얼마나 듭니까? 일단은 뭐 비싼 거, 싼 거 뭐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한 2억 5천부터 한 600억 이상까지. 네,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 좀 차이들이랑 최근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2억 5천에서 600억. 지금 제일 저렴한 건 2억 선, 2억대. 그럼 2억대는 뭐 그냥 싹 갔다 그냥 오는 걸 거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한 300억대도 싹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요? 1박 2일 코스 없습니까? 좀 긴 거는 이제 한 600억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바로 20일이죠. 네,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 좀 넘었었는데 블루 오리진의 준궤도 로켓 뉴 셰퍼드가 드디어 우주를 떠났습니다. 네, 이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시죠? 뭐 한 200조 갖고 있다는. 이분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내돈내산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로켓하고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본인이 만들었어요? 직접 올라갔죠. 본인이 세운 회사로 본인이 올라갔는데 이게 또 얼마 전에 올라갔던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 그룹 회장하고도 또 이어서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날 블루 오리진 발사 시설이 텍사스 서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음속의 3배 이상 가속이 된 다음에 107km 고도에서 이 캡슐이 이 뉴 셰퍼드 로켓하고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로켓은 다시 지상으로 귀환을 했고요. 무중력 상태에서 캡슐이 3분 정도를 보낸 후에 서부 텍사스 사막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 그러면 3분 돌았으니까 총 걸린 시간은 뭐 10여 분 되겠네요. 한 10분 정도로 보고 10분. 있어요. 네, 이 블루 오리진은 7분 정도 올라가서 3분 동안 내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얼마를 썼습니까? 요게 이제 그 정확한 정가가 알려져 있진 않은데 300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3분에 300억. 네, 근데 이게 왜 정확한 가격이 안 나와 있느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티켓 가격을 공개한 게 아니라 입찰을 받았어요. 공개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상한가를 딱 쳐가지고 낙찰된 가격이 322억입니다. 그 돈 내고 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낙찰된 분이 스케줄상 안 맞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차순이가 18살 네덜란드 고등학생입니다. 그 친구는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대요? 이 올리버 데이먼이라는 분인데 이 데이먼의 아버지가 헤지펀드 창업자인 조에스 데이먼. 네, 아버지가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낙찰을 했는데 차순이였는데 운 좋게 또 가게 됐죠 이번에. 그 차순이 됐을 때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낙찰되신 분은 나중에 다음 스케줄이 또 가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여기
6인승인데 이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이 중에 4명이 타고 갔거든요.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한 것 같은데. 6인승인데 4명이 탔다. 예, 네. 제프 베이조스랑 이 베이조스 남동생인 뭐 사업가이자 투자자인데 이분이 뭐 테드 때 그 자원봉사 소방대원으로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네, 마크 베이조스라고.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좋게 또 탔고요. 형, 동생 그리고 아까 18살 학생. 예, 그다음에 82세 여성 우주인 네, 월리 펑크라는 분이 타셨습니다. 이분도 돈 냈습니까? 아, 이분 안 냈어요. 이분은 왜 탔냐면 이분이 60년대 머큐리 13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 최연소 합격자였어요. 우주 비행사.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거죠. 최연소 합격자였는데. 하지만 이분을 데리고 이번에 드디어 간 겁니다. 82세. 굉장히 건강하세요 보니까. 네. 꿈을 그러면 실현시켜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분들을 다 태우고 간 건데. 그럼 조종사는 없어요? 네, 무인입니다. 무인이에요? 무인입니다. 네. 아주 편안하죠. 예. 그러면 베이조스는 본인이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차린 겁니까? 이제 우주 관광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 사실 나도 안 가는 걸 누가 타겠느냐. 내가 가서 진짜 안전하다를 보여주겠다. 신뢰도 높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 이거 재밌는 게 원래는 이 블루 오리진이 먼저 가겠다고 6월 7일쯤에 다음 달 20일에 내가 동생하고 간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인스타에. 그랬더니 사실은 과거에 이 최초의 우주항공사라고 타이틀을 걸었던 게 바로 버진 갤럭틱이거든요. 여기 대표가 저기가 먼저 가면 우리가 좀 밀리지 않나? 이래서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7월 11일에 먼저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말한 건 베조스가 먼저 했는데, 네, 버진 갤럭틱이 먼저 간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100km 고도를 넘어갔어요. 이거를 이제 카르만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걸 넘어가야 우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100km가 기준입니다. 근데 버진 갤럭틱은 80km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 오리진은 너네는 아직 우주까지 안 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발사체가 이제 블루 오리진 로켓이고 버진 갤럭틱은 고고도 비행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비행기와 로켓을 구분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로켓으로서의 또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블루 오리진은 창문이 버진 갤럭틱의 3배다. 그러니까 약간 뷰가 좋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었었는데 어쨌거나 가격 차이가 근데 많이 납니다. 네, 그 블루 오리진은 일단 10분 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 그 낙찰가가 322억.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1시간 10분 비행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둘 다 무중력 경험은 한 3분이에요. 그래요? 네, 무중력은 3분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린 거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버진 갤럭틱은 2억에서 3억 정도. 싸네요. 이거. 네, 싸요. 근데 이쪽이 또 이탈리아 공군한테는 또 6억에 팔았어. 좀 비싸게. 근데 어쨌거나 뭐 가성비 예를 들어 이걸 만약에 놀이기구라고 치면은 오래 타는 버진 갤럭틱이 싸고 오래 타니까 기분 좋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따지면은 훨씬 비싸지만 굉장히 짧고 빠르게 높이 갔단 말이죠. 이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궤도 씨는 돈이 여유가 있다면 뭐 이 갤럭틱이든 오리진이든 3억이든 300억이든 우주여행 한번 갑니까? 저는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갑니까? 무조건 가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인류의 입장에서 내가 태어난 행성을 떠나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그 돈 여기서 쓰겠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이거 쓰면 되죠 뭐. 그러면 저도 쓰죠 여기서. 저는 이제 안 가면 이제 날아가는 거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좀 있는 여기에 편이라? 쓸 것인가? 아니면 지구에서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쓰고. 엄청 여유가 있어요. 이거 좀 고민해볼만 하죠. 조금 무리해야 돼. 우주로 가려면. 그럼 못 가죠. 그러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 무리를 할 것이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스페이스 X는 한번 타볼 만합니다. 이거는 꽤 높이 가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630억이라서 네, 요거는 좀 이제 가서 조금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하죠. 630억을 우주여행에 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금이 본인한테 있으면 이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요거는 또 고민이 된 한 10배 정도 있으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궤도 씨는 우주여행은 못 가겠네요.
쉽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뭐 우주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가격이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갈 수 있지.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님 가셨을 때만 해도 그게 26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얼마 안 됐는데 2억대로 떨어진 거예요.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이 경매라는 걸 한 건 이건 좀 뭐 배조스랑 같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라고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 물론 같은 코스는 아니다. 훨씬 또 풍부한 코스지만. 네. 그냥 앞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근데 뭐 실질적 3분이면 네. 오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오 하고 돌아오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실제로 이 82세에 다녀오신 분이 좀 너무 짧았다라고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베이조스의 우주 관광 성공으로 이번 주에 핫했다. 아주 핫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라이브 하는데 동시 65만 명이 보더라고요. 테슬라도 우주 여행 뭐 준비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게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게 스페이스X. 네,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떨어뜨려야죠.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또 근데 그 목표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두 회사는 우주 관광 쪽이고, 그러니까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고, 스페이스X는 정말 화성에 간다. 이런 굉장히 원대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기술적 정밀도, 목표 정밀도가 좀 달라요. 그렇군요. 저는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갈래요. 그러면 뭐 안 가겠습니다. 네, 지상에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랍스타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지금 랍스타 바로 가야 될 것 같죠? 식당에서 발견된 랍스타가 뭐 110살이다라 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수하는데 일단 노화가 왜 일어나느냐? 노화가 일어나는 거 혹시 아세요? 왜 늙는가? 간단하게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염색체 끝부분에 달려 있는데 얘가 수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분열합니다. 우리 손톱 자라고 머리카락 자라듯이 그때마다 이 끝부분이 짧아져요. 즉 새 신발 사서 신다 보면 밑창이 닳는 것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닳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닳으면 세포가 분열을 더 이상 안 하고 노화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와 수명이 텔로미어라는 이 새로 산 밑창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면 장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걸 쓰면 텔로미어가 복구가 된다. 헌 신발 밑창이 다시 새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근데 랍스터의 텔로머레이즈가 상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문제는 사고사죠. 사고사.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사가 본인 껍질 때문에 일어나는데 껍질을 탈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벗다가 지쳐서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벗으니까 껍질에 오염돼서 죽거나 끼어 죽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살이 꽉 찬 랍스타를 우리가 먹는 거긴 하지만 이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뭐 분석을 했더니 뭐 생존에 관련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랍스타가. 그래서 네, 아마 랍스타를 계속 연구하면 장수 영생 회춘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해 줬잖아요. 텔로미어. 그 랍스타에 있는 거 DNA로 쭉 뽑아가지고 사람한테 쭉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좋은데 다르죠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렵네요. 네,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에 몇백억 태우지 않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랍스타에다가 이 기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무리해서라도 쓰고 싶대요. 좋습니다. 생명공학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실 말씀이 있는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요. 랍스타 관련해서. 뭐 겉은 딱딱하지만 단단한 껍질을 벗으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결국 랍스타가 성장할 때는 가장 약할 때다. 인간도 가장 상처받고 약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감동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지만 결국 껍질을 못 벗기 때문에 랍스타가 죽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랍스타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껍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빨리빨리 벗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요. 그래요. 동감합니다. 자,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방사선 합시다. 헐크. 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것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